안녕하세요. 라이더 서비스팀의 PM을 맡고 있는 김혜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니님과 같은 라이더 서비스팀에서 PM을 하고 있는 윤예지입니다. 네, 저희가 너무 긴장이 돼서 다소 부끄러운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라이더 서비스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라고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라이더 서비스팀은 배민 커넥트 앱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배민은 들어봤는데 배민 커넥트 앱은 어떤 앱이지? 라고 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배민 커넥트 앱을 조금 소개를 드려볼게요. 배민 앱은 아마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배민 앱에서 고객이 이제 배민원, 비마트, 배민스토어로 상품을 주문하시게 되면 라이더는 그 상품을 문 앞까지 배달을 하시게 돼요. 이렇게 문 앞까지 배달을 하실 때 사용하는 앱이고요. 라이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들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산 내역 같은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앱을 그럼 라이더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배달 수행 과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배민 앱에서 주문을 하시면 이제 그 주문을 사장님이 접수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사장님이 접수한 배달은 배달 한 건으로 생성이 되게 돼요. 이 배달 건은 라이더 분들에게 이 배달 한 건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배차 추천이 가게 되고요. 라이더는 이거를 받아서 배달을 수행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배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달지나 픽업지와 같은 그런 정보를 확인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민 앱에서 그냥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라이더는 문 앞에 도착하신 후에 이제 사진 촬영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는 이런 동작들까지도 저희 배민 커넥트 앱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배민 커넥트 앱을 만들면서 저희가 겪은 작은 경험들을 오늘 수다쟁이 PM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PM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사용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작은 경험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수다쟁이 PM이 한 분 계세요. 예진님? 네, 안녕하세요. 저 수다를 하기를 너무너무 즐겨하고 좋아하는 ESFJ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인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기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PM, PO이신 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일할 때. 저도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이제 우아한 형제들의 입사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거의 저희 팀원분들께서 캡처해 주신 이미지인데 거의 이런 모습을 하고 회의를 들어가 있었어요. 네, 제가 왜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영의 업무 수행 방식이 조금 새로웠어요. 저희는 애자일 방식으로 그리고 2주 스프린트 단위로 좀 빠르게 돌아가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가 아무래도 저에겐 좀 새롭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 옷 입고 계신 분들 저희 팀의 개발자분들이신데 저희 라이더 서비스 팀은 이제 PM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서버 개발자가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전에는 개발자라고 하면 항상 다른 팀에 계시고 업무를 정리해서 한 번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식구가 되니까 같이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2주마다 저희 플래닝 계획을 같이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오늘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주가 끝날 때는 같이 모여서 2시간씩 이렇게 회고를 나누기도 했는데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한 팀으로 일을 한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업무 처리하는 속도도 되게 빠르게 낼 수 있어서 좋았지만 제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메인이 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다라는 부분도 좀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 라이더 쪽만 생각을 하더라도 뭐 라이더의 정책을 관리해 주시는 팀, 그리고 라이더의 뭐 마케팅만 담당해 주시는 팀도 계시고요. 그리고 라이더 계정 생성에만 관여하시는 팀도 계신데 제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또 살펴야 되고 또 필요하신 분들을 컨택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했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적응에도 어려워하던 제가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영에 입사하고 가장 처음에 했던 과제는 라이더의 연말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제였어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과제는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그 이벤트 빼고 정말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게 어떤 과제였는지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수다쟁이 PM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 네, 어느 날 저희에게 미션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아마 이 화면들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알뜰 배달이 추가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제는 이 알뜰 배달 프로젝트였어요. 알뜰 배달 프로젝트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배달 팁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과제였고 라이더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경로로 시간당 배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미션이었어요. 이지님에게도 새로웠지만 사실 이 알뜰 배달은 라이더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네. 기존에는 한 집 배달은 조금 한 집만 가는 거기 때문에 가게에서 라이더가 고객에게 가는 동선이었다면 이제 알뜰 배달은 저희가 가던 길에 이 배달까지 같이 가면 좋아요라고 해서 최적의 경로로 묶어서 가는 배달이기 때문에 기존의 한 집 배달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경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런 음식점 같은 거 보면은 여러 음식점이 붙어 있잖아요. 돈가스집 옆에 탕후루집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한 집 배달은 돈가스집 가서 돈가스 픽업해서 고객 갖다 주고 다시 탕후루집 와서 고객 갖다 주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알뜰 배달은 이게 음식이 비슷한 시간에 나올 것 같아. 고객이 마침 옆집이야 라고 하면 돈가스집에 가서 돈가스 가방에 넣고 그 탕후루집에 가서 탕후루 넣고 고객 1, 2에게 배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배달의 프로세스가 달라지게 되니까 배달료를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한 집 배달은 가게에서부터 고객까지 얼마나 거리가 걸리지라는 것을 기준으로 기본 요금에다가 이 고객까지 가는 거리에 대한 거리 요금이 붙은 방식이었다면 알뜰 배달은 이게 경로가 이어지잖아요. 가게도 앞뒤로 갈 수 있고 고객도 여러 군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경로에서 어떻게 하면 라이더는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업적으로도 이게 합리적인 배달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알뜰 배달의 배달료 계산 방식은 여기 보시면 이제 픽업 1, 픽업 2, 전달 1, 전달 2 이렇게 라이더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배달 1은 픽업 1에서 전달 1까지 실제 이동하지는 않지만 이동했을 때 가야 하는 이 초록색 거리로 배달 1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배달 2, 두 번째의 배달료는 이 구간을 다 가는데 앞에서 이미 겹치는 구간이 있었으니 픽업 1과 전달 1로 계산된 구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자. 네, 다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신 것 같아요. 눈동자 많이 하늘 위로 가 계시는데 네, 저희도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거 조금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라이더한테 설명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라이더가 이걸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라이더 서비스 팀은 이제 화면에서 앱으로 라이더가 그 화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작은 화면에다가 알뜰 배달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시는 화면이 이제 라이더 분들이 이 배달을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화면인데
이 화면은 볼 수 있는 시간이 60초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은 작고 또 저희는 대부분 지도가 앱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작은 카드에 제한 시간 안에 라이더가 알뜰 배달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이게 한 집만 가야 되는 한 집 배달인지 아니면 여러 구간을 묶어서 가야 되는 알뜰 배달인지를 라이더가 어떻게 구분하지? 그리고 구분이 필요하긴 한 걸까? 이런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라이더에게 과연 알뜰 배달이라는 표현이 적합한가라는 고민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많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알뜰한 배달 팁 너무 좋아, 알뜰해 이러지만 라이더는 이게 수익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뜰한 수익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사업적으로 이 알뜰 배달이 이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려면 알뜰 배달을 라이더분이 많이 배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라이더가 이 화면에서 알뜰 배달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그래서 배차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고민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다쟁이 PM인 예진님, 그리고 저도 못지않은 수다쟁이이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이렇게 알뜰 배달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다뤄봤는지에 대해서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와 그리고 사용자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제공했는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협업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업무에 더 몰입하기 위해서 라이더 앱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 알뜰 배달 프로젝트의 경우에 워낙에 영향 범위도 넓고 이해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채널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78명의 사용자가 막 입장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채널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 진짜 잔뜩 모여 있으면은 입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저도 그랬고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라이더와 관련된 질문을 딱 올라오면 누가 봐도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 맞는데 그냥 조금 모르는 척 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저희는 알뜰 배달 라이더 앱만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소수만 딱 모이니까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할 때도 굉장히 뾰족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딱 모여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는 안건은 다 너가 챙겨야 되는 거 맞아, 이거 다 너가 해야 되는 거 맞아 라고 딱 울타리가 쳐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더 업무에 더 몰입하게 되고 처리하는 속도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일을 시작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해봤던 거는 이제 완성된 기획안보다는 담당자분들과 이슈를 다루면서 기획을 같이 완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전 회사나 다른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몇십 장씩 이렇게 화면 설계서와 기획안을 이제 부지런히 써서 제가 한 1, 2주를 막 쓰면서 프린트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약간 공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사실 알뜰 배달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PM이 문제를 정의하고 과제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을 정리해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고민되는데 이런 걸 논의하고 싶다라고 해서 논의하고 개발적으로 병렬로 검토를 진행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으로 업무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담당자분들이랑 이해도를 맞추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PM은 한 1, 2주를 혼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으니까 다른 분한테 공유하면 되지만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체 범위에 정리된 그 기획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또 PM만큼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맥락을 하나하나 쫓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슈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논의를 했었고 여기 실제 화면을 캡처하긴 했는데 조금 보안 사항이 많아서 마스킹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하나씩 그 문서를 생성하면서 거기에다가 왜 이거를 고민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이슈에서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 정의와 에지즈 정책을 같이 정리를 했는데 이런 문서를 만들 때 신경 썼던 부분은 처음 보는 사람도 이 문서를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부분이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작업하는 담당자 분들이 되게 여기서 도메인 지식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규 참여자셔서 그럼 이 용어부터가 무슨 의미야? 라고 출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개념 정의 부분 하는 거라든지 그 후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검토를 했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다라는 것으로 문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슈별로 다뤘는데 그럼 저희가 그 PM분들이나 또는 업무를 하시면서 미팅을 되게 많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미팅부터 진행을 하기보다는 미팅을 준비할 때 문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공을 좀 더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거창하게 정상회담처럼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TV에서 저희가 미디어로 접하는 이제 국가 정상회담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악수를 하는 사진을 보면은 사실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만납시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제 관계 부처들이 안건을 정리하고 대략 이런 방향으로는 협의를 하자라는 방향을 정한 다음에 만나서 이해도 맞추고 악수하고 끝내잖아요. 저희도 좀 그런 순서대로 일을 진행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PM이 협의할 내용을 먼저 문서로 질문하고 운영자랑 사업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문서로 그냥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서로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한번 속아내서 그걸 미팅을 통해서 이해도를 맞추고 협의를 끝내고 네. 그래서 서로가 뭔가 미팅부터 잡아서 서로를 바라보고 즉문즉답하기보다는 서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각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만들고 미팅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정책 협의 문서를 할 때 요거는 이제 실 안에서 다른 팀 분들과 같이 정리를 해본 건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그 PM의 의도를 같이 정리하고 또 저희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예상 담당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태그해서 이런 거 답변해달라라고 해서 이런 문서를 통해서 PM이 어떤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꺼내놓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눈에 보이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로라는 툴을 사용했었어요. 알뜰 배달 프로젝트가 이제 케이스가 매일매일 정말 이젠 케이스가 끝났겠지 했는데 내일 또 새로운 케이스가 나오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한 판에 깔아놓고 같이 보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럴 때 이제 케이스를 도형으로 미로에 이제 나타내고 그거를 같이 모여서 보면서 이해를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 다음 날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얘기해봐요 하면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원격 근무로 다들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미로라는 툴은 원격 근무 상황에서도 마치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듯이 자유롭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최수종을 그려보자 뭐 이렇게 네 저희가 이 시안에서 끝나지 않는 이 케이스를 계속 살펴봤던 게 네, 기억에 남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라이더에게 있다. 저희의 사용자는 라이더인데요. 아무래도 사용자가 일반적이지 않고 라이더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고 저희 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희가 캐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이제 앱 리뷰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거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이제 라이더분들이 활동하시는 커뮤니티에 이제 보면서 새로 올라오는 글들을 막 살펴보기도 하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알뜰 배달 프로젝트의 경우에 아무래도 라이더 향후로 바뀌는 사용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오픈되기 전에 혹시 이게 라이더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사용성이 생기진 않을까? 저희가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더분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인터뷰를 따로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건데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정보는 어떤 걸까요? 이런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 화면은 사용하는데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실까요? 이런 걸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것은 라이더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배달료다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초반부터 고민했던 게 알뜰 배달 고객이 주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라이더분들이 많이 배달을 가져가셔서 배달 수행해 주셔야지 더 잘 될 거잖아요. 그럼 배차 수락률이 높아야 하는데 이 배차 수락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프로젝트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라이더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배달료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좀 고민을 할 때 좀 과정이 좀 심플해졌던 것 같아요. 이 배차 수락 카드에서 어떤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보여줄까라는 고민을 할 때도 배달료 중심으로 보여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라이더가 하나의 배달료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알뜰 배달은 2개의 배달이 묶여서 추천이 되다 보니까 라이더가 확인해야 되는 배달료의 정보도 2가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도 보여주고 싶은 정보는 정말 많았는데 중간에 총 배달료를 크게 표시해 주자라는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라이더분들이 배달을 잘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원래 하나만 딱 보고 배차를 수락을 하셨었는데 2개가 같이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료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 자체를 불필요하다라고 봤었고 그래서 총 배달료로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고민해봤던 건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고객에게 알뜰인데 라이더에게도 알뜰이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객과 다르게 그러니까 라이더를 위한 앱에서는 라이더만을 위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곳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야 되는 배달은 바로 배달 그리고 여러 구간을 가야 되는 배달은 구간 배달이라는 개념으로 고객한테는 한 집 배달이 라이더한테는 바로 배달 고객에게 알뜰 배달이 라이더한테는 구간 배달 이렇게 라이더가 이해할 수 있는 배달 방식을 담은 용어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와 구간이라는 이 배달 방식을 라이더가 봐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같이 했었는데 이게 라이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수락하고 나면은 한 집만 그냥 빨리 갔다 오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수락하면은 가다가 또 뭐 하나 더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거는 수락을 할 때부터 다른 길이라고 그 운영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카드 안에 바로 배달과 구간 배달이라는 태그를 추가를 해서 이거는 라이더분이 수락하면 하나만 기억하셨다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수락하면 여러 개를 가다가 또 붙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PM의 욕심을 덜어내고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곳에서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획을 하시거나 이제 정책을 많이 검토하시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다 보여주고 싶은데 라이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되게 과한 망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예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서 아 그래 라이더가 중요한 건 배달료야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여기에서 그 부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라이더 입장에서 알뜰 배달료가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이 배달료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지?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아본 이 3,000원이라는 배달료가 어떤 배달이랑 같이 했었지? 같이 했었길래 이 금액이었지? 라는 이런 정보들도 기대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정보를 이제 배차를 수락하는 그 60초 제한된 시간 안에 다 넣지 않고 약간 저희 PM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기준은 배차를 수락할 때마다 필수 정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툴팁으로 라이더가 선택적으로 이거는 어떤 길로 가길래 이 돈이지라고 궁금하실 때 볼 수 있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함께한 배달 여기 밑에 부분에 함께한 배달 번호들이 있는데 이 화면은 정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더가 배달을 끝내고 나서 배달료가 이만큼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정산 화면에다가 함께 어떻게 계산된 배달들이 있는지를 그 후에 보여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선택과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더에게 알뜰 배달을 어떻게 소개하지라는 과정들을 앞에서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사용자 분들을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는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까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던 수다쟁이 PM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하면서 이 수다쟁이 PM 예진님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눈동자가 흔들리던 저는 이 알뜰 배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혔던 수다쟁이 PM은 담당자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문제를 나누었고 이제 문서화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수다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보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수다쟁이 PM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표정으로 살고 있긴 해요, 저희가. 이런 표정일 때 캡처가 아니라 캡처하면 그냥 이런 표정인데요. 저희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 앞에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과제를 잘 진행해보자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라이더라는 그 사용자의 특수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커머스 고객과는 좀 다르게 그 운영하시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산만하고 또 외부에 계시고 또 소음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약간 그 커뮤니티도 많이 보고 배달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환경들을 잡아낼 수 없을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라이더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우리가 먼저 더 캐치하고 더 이해할 수는 없을까라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고민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바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배포를 나가기보다는 뭔가 베타하는 이런 라이더분들이 미리 베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 상황을 복잡한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수다쟁이 PM이 알뜰 배달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봤는지에 대해서 작은 경험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돌아가셔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